11월 7일입니다. 네. 중국 주식, 그죠? 뭐,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냥 상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27만 배 수익, 동학개미 올린 중국 자본의 만행이라는 부분인데요. 옛날 SNK 이야기 부분입니다. 2019년 5월에 상장한 게임 업체 SNK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SNK를 보면 중국과 일본 자본이 기획한 주식판 대장동 사태라고 불리라고 합니다. SNK를 보면 외국 자본이 한국에서 어떻게 돈을 빼먹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NK가 The King of the Fight, 메탈 슬러그 등 오락실 게임으로 유명한 SNK 회사 부분이었지만, 그죠? 아무튼 중국, 실질적으로는 중국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이었다고 합니다. 해서 상장이 되었는데, 상장 후 1년 3개월 뒤인 2020년 8월 4일 스톡옵션을 지급한다고 공지를 했고요. 그래서 이때 행사 가격이 0.1원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SNK 주가 12,900원 부분이었는데요. 행사 가격 0.1원, 본래 주가의 13분의 1 가격에 사는 권리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스톡옵션 행사 시작일도 공시 다음 날인 8월 5일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사업보고서 기준 임직원 31명은 부여받았던 52만 8,200주 모두 전량 행사했고요. 모든 직원이 최소 13만 배에서 27만 배 수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그죠? 상장 시점부터 일단 계획이 됐던 부분인데요. 일단 이거를 지금 현재 주식 어디죠? 대장동 사업이랑 비교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중국 자본, 아무튼 조심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 부분입니다. SNK 말 그대로 선진지수 편입된 코스피 4000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재명이 성공 자신한 MSCI, MSCI 선진국 지수 쪽에 대해서 홍남기가, 그죠? 재편입하겠다, 본격 추진하겠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재명 후보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된 최대의 61조 원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선진국 지수 편입에 관심을 갖는 이유, 당연히 외국인 자금 유입 때문이죠. 그래서 선진국 지수를 따르는 글로벌 자금은 신흥국의 5배에서 6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MSCI 편입이 되면 최대 4,000 지수까지 오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성격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성격은 가능성은 있는 걸까? 단기간 내 선진국 지수 진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이 있고 있습니다. 선진국 지수 약간 편입 기준, 경제 발전 수준, 정시 규모와 유동성, 시장 접근성 세 가지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경제 발전 수준, 정시 규모와 유동성은 부합이 되는 부분인데, 시장 접근성에 대한 부합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여기에 외환시장 개설 문제 부분이라고 하고요.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여기에 원화 거래시장을 열어달라고 계속 주문해 왔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서울 외환시장이 열리는 오전 9시부터 3시 30분에만 현물환을 거래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환율 변동성 확대를 우려하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지금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2024년 이후에나 편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공매도 일부 금지도 선진지수 편입을 막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그죠? 개인들의 최대 관심사 공매도 부분이죠. 지금 현재 공매도 부분 재개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전면 재개 안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의 허점 부분, 일단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지금 추진해도, 그죠? 단기간에 편입은 어렵다. 하지만 편입이 되면 코스피 4000 지수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내놓은 기사 부분입니다. NC소프트의 리니지 W, 주가는 급락했던 부분이었는데, 리니지 W,
애플 앱에 이어서 구글스도 왕좌 탈환했다고 합니다. 이틀 만에 양대 앱 마켓 1위 차지했다고 하고요. NC소프트의 신작 게임 리니지 W가 양대 앱 마켓 매출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저 처음에 출시됐을 때는 기대 이하다라고 해서 주가가 급락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대출 금리 6% 임박, 모르면 이자 더 낸다. 말 그대로 금리 인하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중금리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그리고 11월 달 기준금리 0.25% 더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11월 25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일단은 소비자들이 조금 이제 금리 부담에 대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많아지는 부분이죠. 따라서 금리 인하권 안내 금융권에서 계속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아지거나 신용도가 상승했을 때 갖고 있던 대출의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 여건 등이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 고객들에게 제대로 안내를 해라 라고 대출기간에 연 2회 정도 정기적으로 주요 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요소수 품귀에 택배, 버스, 쓰레기 대란호나 산업용 전환 수입도 난감하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지금 뚜렷한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소수 부족 사태가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화물차는 물론이고 버스와 쓰레기 수거차까지 멈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러다가 물류와 교통, 쓰레기 대란이 한 번에 몰아닥치는 건 아닌지 걱정이 큽니다. 산업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수가 품귀 현상을 빚을 때까지 정부는 무엇을 한 것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정현 기자가 현장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수백여 대 차량이 오가는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요소수 품귀에 가격이 치솟으면서 버스 운행이 차질이 빚어질까 걱정입니다. 운행을 줄인다든지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위드 코로나와 함께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전세버스 운전자들은 요소수를 찾느라 전전긍긍입니다. 여기 무주구촌동에 와 있는데 주유소를 다 들려서 좀이라도 보충하려고 이렇게 없더라고요. 하나도. 수출입 물량을 나르는 화물차나 대형 트레일러는 요소수가 없어 운행을 못하는 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당장 10% 이상은 좀 운행이 제한이 된다고 해서 원료 수급이 안 되면 문제가 되죠. 전체 경유차 1000만 대 중에 요소수 충전이 필요한 차량은 400만 대. 경유 승용차뿐 아니라 쓰레기 수거차,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 레미콘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정부는 산업용 요수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불순물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수입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최소 석 달은 걸려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정말 그죠. 한 곳에서 문제가 생겨서 말 그대로 약간 나비 효과처럼 여러 곳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러시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만 1000명 넘겼다고 합니다. 해서 최대치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전국에 9일간 유급 휴무령 내렸고 백신 접종률 3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개발한 백신이 있죠. 스푸트니크 백신이 있는 거에도 자국은 좀 의심을 많이 하고 있죠. 자국 국민들. 해서 백신 접종률 겨우 33%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역대 최대치 4만 1000명 돌파했고요. 누적 확진자가 875만 명, 그리고 사망자 24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저 우리 셀트리온의 레키로나, 레그담비막 일부 일단은 수입이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수량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조금 이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일발 기사 부분입니다. 약간 조금 지나간 부분에 있습니다. 10월 24일자
10월 24일자 네, 독일발 기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네, 코로나 약물, 코로나 치료제 약물을 찾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뭐 렘데시비르 이야기하고 있고, 네. 계속 약간 렘데시비르에 대한 이야기 부분이고요. 덱사메타손도 면역 반응을 억제한다 라고 해서 덱사메타손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항체 제제에 희망이 있다. 항체 치료제에 희망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경증 질환에 대해 이미 사용 중인 항체 제제를 포함하여 EU 의약품 당국 EMA의 승인 과정에서 8가지 코로나 치료제가 다양한 단계에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리제네논과 로슈의 단일 클론 항체, 카시리비밥과 임데비밥의 조합이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리제네논 그거죠. 5월달부터였나 6월달부터였나 네, 독일에서 수입 55,000도 정도로 알고 있는 부분인데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단일 클론 항체는 실험실에서 생산되며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거나 환자의 면역 체계를 늦추기 위한 것으로 어떤 경우에는 과도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독일에서 네, 현재 조사되고 있는 이 그룹의 또 다른 4가지 약물은 상당히 고가이며 일라일리의 밤라니비밥, 에테스비밥, 셀트리온의 레그담비밥, 레키로나, GSK 비러의 소투르비밥, 로슈의 네, 토실리주밥의 조합입니다 라고 현재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슈의 네, 토실리주밥 이거는 면역 조절제죠. 면역 조절제 부분이고 순수하게 코로나 항체 치료제 아까 리제네논 거랑 일라일릴리 그리고 셀트리온 레그담비밥 GSK 소트리비밥 해서 현재 독일에서 조사 중이다 라는 뭐 그런 기사 부분입니다. 네, 다음은 네, 이건 슬로바키아니까 뭐 체코나 뭐 그쪽이겠죠. 해서 10월 5일 날, 물론 조금 지난 부분입니다. 10월 5일 날 나온 기사 부분이지만요. 레그담비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에서 코로나 환자를 위한 또 다른 약이 고려 중입니다. 해서 레그담비맙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입원 또는 사망 위험을 최대 72%까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 임상 연구에서 델타 변이체에 대한 강력한 중화 활성을 보여줬습니다. 라고 해서 체코, 슬로바키아어를 사용하는 네, 그쪽 나라에서 나온 기사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유럽의약품청에서 코로나 환자 치료를 하기 위해 CTP5로도 알려진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 레그담비맙의 등록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네, 이건 10월 4일 날 심사 착수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헝가리 법인에서 했다는 부분, 네, 해서 그런 이야기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 기사 부분이고요. 네, 러시아발 기사 부분입니다. 러시아발 아까 러시아 기사 보셨죠? 코로나 확진자 최대 41,000명 경신했고 사망자 그죠? 그리고 확진자 누적 사망자 엄청 많이 늘어나 있던 부분. 백신 접종률 33%밖에 안 되는 부분. 네, 러시아발 기사 부분이고요. 그래서 타이틀은 네, 러시아에서 네, 모스코바 리제네논의 단일 클론 항체로 코로나19 치료 시작했다는 네, 10월 28일 날 기사 부분입니다. 타이틀은 리제네논 타이틀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 중요시 해야 될 부분. 네. 모스크바 아나스타샤 라코바 부시장은 위험에 처한 만성질환 환자의 코로나19에 대한 새로운 모니터링 및 치료 시스템에 대해 말했습니다.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범주의 환자는 3개의 CT센터를 기준으로 뿐만 아니라 40번 도시 임상병원과 50번 도시 임상병원에 개설된 당일 병원에 입원합니다. 라고 네. 실험 모드에서 이러한 경우 리제네논, 일라이릴리, GSK 등의 단일 클론 항체를 기반으로 한 약물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죠? 지금 러시아에서 여기까지만 네, 보면 리제네논, 릴리, GSK 단일 클론 항체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죠. 대부분 그죠? 대부분이 아니고 요 3개 모두 그냥 미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제품들이죠. 미 FDA 그죠?
이 영향이 가장 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 네, 이제 뭐 그 약물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일라이 릴리의 바암라니 비밥, 에테스 비밥, 로슈 리제네론의 카시리 비밥, 임대 비밥, GSK와 비러의 소트르 비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 모든 약물은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뭐 미국에서 소트르 비밥은 2,100달러 정도에 팔리고 있는 부분이고, 러시아에 등록되지 않은 단일 클론 항체를 기반으로 한 준비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진단,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러시아 보건부의 방법론적 권고의 13번째 2020 나타났습니다. 되어 있고, 셀트리온의 레그담비밥 외에 러시아로 수입된 세종 약물이다. 네, 셀트리온 레그담비밥도 러시아에 수입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셀트리온 레그담비밥이랑 아까 리제네논의 칵테일 요법이죠. 로나프레브, 일라이릴리의 바암라니 비밥, 에테스 비밥, 그리고 GSK의 소트르 비밥, 요 세 개 외에 셀트리온 레그담비밥도 러시아로 수입이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 그룹과 일치하는 우선순위 그룹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요 상으로만 보면 그죠? 러시아에 우리 셀트리온 레그담비밥이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수입량에 대해서는 모르죠. 아마 개인적인 느낌상으로는 브라질처럼 아마 소량 수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입이 되어 있고, 아직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서 그죠? 아무 그 공시라든가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으로 보면 인도네시아 정도처럼 그렇게 일단은 처음은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냥 개인적인 추측 부분입니다. 뭐 인도네시아, 브라질 정도, 뭐 아무튼 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러시아에서 우리 셀트리온 레그담비밥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 부분입니다. 다음은 11월 6일에 어제였죠. 어제 나온 그리스발 기사 부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어떤 환자에게 단일 클론 항체가 처방됩니까? 라고 해서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뭐 기존에도 있었겠지만 그죠? 관심이 커지고 있는 부분이죠. 임상 프로토콜에서 단일 클론 항체를 사용하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및 사망이 감소했습니다. 라고 코로나 항체 치료제 에 대해서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이어 현재 4개의 코로나 단일 클론 항체가 시판 허가를 위한 평가가 진행 중이어서 긴급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다. 여기에는 바암라니 비밥과 에테스 비밥의 조합, 그죠? 유럽에서는 이거 일단 철회가 됐죠. 뭐 긴급 사용 승인 받은 제품이라서 사용은 할 수 있지만 그죠? 바암라니 비밥과 에테스 비밥 일단은 철회됐죠. 철회된 이유 델타 변이는 아니지만 일단 어떤 특정 변이들에 취약할 수 있다. 그리고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요구했기 때문에 철회했다.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죠. 안전성 문제는 없다. 뭐 그런 이슈 부분. 그리고 카시리 비밥과 임대 비밥의 조합 리제네논, 로나프레브 이야기하는 거고, 셀트리온의 레그담비밥, 그리고 GSK의 소트르 비밥.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암라니 비밥, 에스텔 비밥, 릴리 거는 필요 없고 그죠? 3개가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 3개 중에서 정식 판매 허가 심사 착수 중인 거는 리제네논 거랑 우리 셀트리온 거 부분이죠. 2개 부분. 이제 내일이면 모든 게 또 판가람이 그죠? 나겠죠? 해서 금일 약간 러시아에서도 그죠? 우리 셀트리온의 레그담비밥이 수입이 되고 있고 아마 사용도 되고 있다라는 기사 부분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